뭐해? 이거 설명 때문에 그림 좀... 이 글씨를 알아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13세대 인텔 CPU랑 보드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CPU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성능을 알고 계시잖아요. 벌써 뭐 요 녀석들 나온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니까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에 조금 이제 귀찮아가지고 밀어놨었던 컴리니온 컨텐츠 하나, CPU랑 막 GPU가 발표될 때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CPU랑 GPU 벤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걸러서 봐야 되는 이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그 수치를 보는 것보다 테스트베드를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갖다가 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저번에 제가 라이젠 7000번대 리뷰 올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리뷰에서 FHD 말고 QHD도 같이 영상을 올렸었고요. 다른 이제 벤치들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고사양 GPU를 갖다가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낮춘 70ti로 테스트베드를 갖다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요. 티라노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른 벤치들보다 제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다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게임 옵션도 좀 풀옵션으로 땡겼었고요. 글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3080ti 이런 급을 쓴 게 아니잖아. 때문에 요거는 이제 테스트부터가 잘못됐다. GPU 병목인데 무슨 CPU를 갖다 테스트를 하느냐. 이거 뭐 리뷰어라고 하면서 CPU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등등 이런 건 테스트 같지도 않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어요. 근데요 요렇게 된 거는 어느 정도 좀 제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벤치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거기 여러분들 전부 다 나오잖아요. 옵션을 어떻게 했고 해상도를 어떻게 했고 요거 뭐 글카를 어떤 걸 썼고,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조건을 갖다가 전부 다 버무려 가지고 어떤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왔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런 게 똑같더만요. 해상도, 옵션,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냥 시트를 봤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가 차이 난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13900K랑 13600K랑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 딱 이렇게들만 알고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K사전에서 요런 이제 데이터를 봤다. 그러면 이 위에 아주 중요한 테스트베드는 실제로 시청자들이 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만 딱 본 다음에 13700K랑 13900K랑은 게이밍 성능 차이가 약 4%가량의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테스트베드 없이 몇 퍼센트 딱 요것만 기억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계산법인 건지, 플러스 아까 전에 이제 7000번대 라이젠 영상에서 이런 건 테스트도 아니다, 무조건 글카 로드율을 남겨야지만 CPU 성능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테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바보스러운 주장인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선행되는 학습이 필요한데요, 병목이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왕복 8차선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드레일을 어디서 박아가지고요 요거를 복구한다고 양쪽에 1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량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1차로를 못 쓰게 되니까 1차로로 달려오고 있던 차가 1차로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2차로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2차로에 주르륵 밀리게 되니까 2차로에 있던 차들도 3차로, 그리고 3차로에 있던 차들도 4차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런 걸 바로 여러분들 병목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여러분들 병목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SSD나 램에서도 병목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다 치우고요, 딱 CPU랑 GPU만 놓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우측으로 틀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CPU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측에 있는 맵과 내 위치 그리고 자세를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GPU가 화면을 렌더링을 하기 전 단계까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연산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GPU 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GPU는 요거를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그래픽 옵션과 해상도에 맞춰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모니터로 보내가지고 주르륵 연속시켜서 사진을 갖다가 출력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게임 화면, 즉 동영상을 갖다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요. GPU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업무량이라는 건 렌더링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PU에서 오는 명령어가 80만큼만 예를 들어서 와. 자, 그럼 GPU는 남는 시간에 뭘 하게 될까요? 뭘 하겠어?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감을 안 주는데 내 혼자 열심히 일을 해요? 안 하잖아. 놀잖아. GPU는 이럴 때 유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GPU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초당 100인데 CPU에서는 120만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CPU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적층되고 있는 상태. 쉬운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G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PU가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렇게요. 연관되어 있는 부품들 사이의 성능차 때문에 한쪽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량을 갖다가 반대쪽에서 능력이 딸려가지고 바로바로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 요걸 여러분들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FHD일 때랑 QHD일 때랑 똑같이 GPU가 한 장을 렌더링을 한다라고 치면요. 어떤 해상도의 사진을 갖다가 렌더링을 할 때 GPU가 더 빡세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GPU 병목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사진 한 장당 계산해야 되는 픽셀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당연히 QHD로 렌더링을 할 때 GPU가 더 빡세지.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게임 내 옵션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풀옵션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옵션을 갖다가 최하업으로 낮췄을 때 두 개 중에서요. 어떤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GPU가 더 빡세게 일을 하게 그리고 GPU가 더 병목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당연한 것만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당연히 풀옵션으로 했을 때 GPU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해상도와 옵션을 갖다가 동일하게 맞춘 상태, 즉 GPU에 가해지는 부하는 동일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GPU의 성능이 더 높은, 그러니까 처리량이 높은 상위 등급의 GPU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 RTX 3080이 3차로밖에 안 돼가지고 CPU에서 편도 5차로로 오던 데이터를 갖다가 두 개 차선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병목으로 봤던 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제 3090으로 싹 바꾸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편도 4차로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병목이 완화되거나 교통량에 따라서 병목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든 여러분들 병목이라는 건 굉장히 유기적이라서요. 해상도를 더 높게 줄수록 옵션을 갖다가 더 높게 줄수록 그리고 더 낮은 등급의 GPU를 사용을 할수록 병목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옵션을 낮게 줄수록 GPU를 더 좋은 걸 쓰게 될수록 GPU 병목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CPU의 성능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해상도는 4K, QHD, FHD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에서 RTX 3080 10GB짜리로 비교한 영상을 갖다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 화면에 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달아뒀기 때문에요. 보시는 도중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사나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보신 다음에 막바지에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특정 게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는데 저도 이거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한두 번 돌려보고 여기에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3회 이상. 특히나 13900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그랑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한 10회 가까이 돌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걸 갖다가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거의 지금 5차 범위 내로 보이시잖아요. 이게 13900K, 700K, 600K의 테스트 클립 전체를 보면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를 다 봐도 결국 뭐 오차가 최대 5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상황 RTX 3080 10기가를 썼을 때는 변화가 뭐 거의 뜨뜻미지근한 수준, 실제로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GPU에 가해지는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요. 첫째는 해상도를 낮추는 건데 해상도는 제가 전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글카를 이제 상위급으로 올리거나 그게 아니면 게임 옵션을 갖다가 줄이는 건데 제가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제 300만 원짜리 글카를 살 형편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3080에서 옵션만 최저 옵션으로 낮춰서 GPU에 가해지는 부하를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최대한 낮춰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같은 FHD지만 아까 전에 풀옵션에서 비교를 했을 때랑은 결과치가 확실히 다른 느낌. 훨씬 압도적으로 여기에서 확 도드라지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눈에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요. 다른 이제 뭐 4K랑 QHD는 치워두고요. FHD로만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풀옵션과 최저 옵션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테스트 결과를 보고요. 이 13900K, 700K, 600K 얘들의 게임 성능 차이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요거를 갖다가 몇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4K 풀옵션이나 QHD 풀옵션처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플레이를 한 것처럼 FHD의 옵션을 가장 낮췄을 때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3080을 쓴 게 잘못된 걸까? 아, 3090으로도 모자라 4090으로 갔어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아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 맞고 저런 조합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 틀리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기본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라는 거예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아. 다 맞는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GPU가 3080도 아니고 3060 Ti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60 Ti에 맞춰가지고 조합을 할 CPU를 찾게 되는데 얘들이랑 4090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한 걸 보고 아,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아요? 그 반대로 여러분들 4090을 미리 질러 놓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80이 아니라 3070 Ti, 3070, 3060 Ti 이런 걸로 조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걸 보고 그 결과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CPU를 고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테스트베드만 명확하게 보여준 상태에서 이런 테스트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고 다른 테스트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테스트라고. 때문에 처음 제가 설명할 때 봤었던 K4존 벤치를 갖다가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보는 방법이 보이시죠? 아, 요거는 RTX 3080 Ti 그 중에서도 요 갤럭시 글카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게임 옵션을 풀옵션으로 주고 그리고 10개의 게임을 FHD 해상도로 돌렸을 때 요거를 갖다가 평균을 내보면은 13600K랑 13900K랑 평균 9.6%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PU를 갖다가 3090이나 3090 Ti나 4090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 격차가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3080이나 아니면 3070이나 3060 Ti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요 벤치에서 차이가 났던 것보다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더 적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중에서 이 부분만 딱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 마쳤으니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QHD 환경에서는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리고 4K 환경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벤치 데이터를 볼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된다? 맞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게 될 글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에 대한 해상도 어떤 게임을 하는지와 내가 이 게임에서 옵션을 갖다가 어떻게 주고 플레이를 할지 요거에 충분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유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트 하나만 딱 보고 테스트베드 전혀 생각 안 하고 9%가 차이 나니 3%가 차이 나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도 영상을 위해 가지고 저한테 이 제품들 대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인텔 13세대 CPU 3마리는 모두 PC 디렉트, 인텔 공인 대리점인 PC 디렉트에서 빌려주셨고요. 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G790 어로스 엘리트를 갖다가 빌려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해왔었지만 어로스 디자인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최근 들어서 얘들 좀 생각보다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 깎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옛날에 이제 좀 지저분한 느낌이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깔끔하게 다듬어진 느낌, 모던해지는 느낌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은 괜찮고요. 그리고 일본 M.2 슬롯 방열판은 살짝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배탑에서 뭐 히트싱크 커서 나쁠 건 없잖아요.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도 M.2 슬롯 3개 해가지고 총 4개의 슬롯을 제공. 아래쪽 3개에도 방열판 한꺼번에 매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두툼하게 제공이 되고요. PCI 슬롯은 16X로 3개, 1번 슬롯에 스틸 아머 처리되어 있고요. 요거 요즘에 유행이죠. 1번 슬롯 걸쇠 살짝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탈착 상당히 편해졌고, M.2 슬롯도요, 이지레치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스크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돌려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램 슬롯은 4개, 스틸 처리 안 되어 있고, 그 밖에 SATA 포트는 6개 제공. 전원부 쪽 감싸고 있는 히트싱크는요, 보시면 뭐 사이즈가 엄청나죠. 위쪽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열 전도가 싹 되도록 안쪽에 히트 파이프도 심어져 있고요. 전원부는 16+2+1페이지, PWM 컨트롤러는 NCP81530, 모스펫은 FDMF5062, 70A짜리 드라이버 모스펫, 듀얼 아웃풋 구성이고요. 전원부 온도는 CPU를 13900K 스톡 상태, 시네벤치 R23이랑 프라임 95로 CPU를 갖다가 최대한 갈구었을 때 표면 온도가 요렇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전원부 온도는 별로 할 말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뭐 13900K를 갖다가 OC를 갖다가 맥시멈으로 당긴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 밖에 얘는 AX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은 제공되지 않고, 덕분에 구성품은 SATA 케이블 달랑 2개랑 이런 설명서 종이 한 장, 진짜 여러분들 허전하다 못해 휑한 느낌이 들고요.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이랑 리셋 버튼도 보드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제품이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전원부도 그렇고 솔직히 괜찮거든요. 어로스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인 어로스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 포트 게스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제 기억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라이젠 X670 어엘, 걔가 이제 얘랑 동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AX 모델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얘보다 지금 포트가 훨씬 더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지금? DP 포트는 지금 인텔이 하나가 더 있고 USB 포트는 3개가 지금 적은 거죠. 게다가 이제 가격이 40만 원이 넘어가는 애인데, 엑스보드는 뭐 라이젠이라 그렇다라고 쳐도 인텔 보드면은 썬더볼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 좀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요런 아쉬움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뒷북이었었던 현재까지 출시된 인텔 13세대의 전 라인업과 보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벤치를 보실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 테스트베드에 맞춰서 벤치를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CPU 벤치를 볼 때 테스트베드보다 내 GPU 등급이 높거나 해상도가 낮거나 아니면 내가 옵션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걸 더 낮게 한다, 이럴 때는 CPU 성능 격차가 어떻게 된다? 오케이, 더 커지고, 반대로 테스트베드보다 내 글카가 더 낮거나 해상도가 더 높거나 아니면 옵션이 더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격차는 테스트에서 본 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플러스 하나 더, 이 벤치는 맞고 이 벤치는 틀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아몰랑, 나만 맞아, 이러는 병목충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그냥 걸러라.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 또 올라가면 병목충들 아주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띄엄띄엄 본 다음에 이거는 뭐 틀렸네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뒤에 다 내용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기 힘들어.